예, 경제와 투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2차 전지주들이 얼마 전에 바닥에서 꽤 강하게 올라오다가 또 좀 시장의 관심이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워낙 뭐 반도체나 이제 수급을 뺏기기도 해서일 텐데요. 2차 전지 시장, 전기차 말고 새로운 뭐 ESS나 그 새로운 동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ESS 시장을 포함해서 플러스 또 새로운 2차 전지의 성장 동력, 투자 아이디어 오늘 전략 세우겠습니다.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2차 전지가 올라왔던 게 이제 리튬 가격 상승, 그다음에 ESS의 약진 이런 거였는데요. ESS는 뭐 전기차는 잘 EV는 안 되는데 ESS 시장이 열리고 있다.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캐파 자체가 그렇게 2차 전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매출 비중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뭐 딱 한국 기업들을 보게 되면 LG엔소 에너지 솔루션에 네. 전체 매출에서 전기차 배터리 매출 비중이 85% 정도고요. ESS 비중은 아직 10% 정도입니다. 네. 뭐 삼성 SDI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ESS가 지금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전사 실적을 아주 가파르게 끌어올릴 만한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요 매출 비중 10%를 차지하는 ESS 이슈에 반응을 했던 건 작년과 달리 이제 전기차 안 좋다는 거 다 알다 보니까 네. 전기차의 부진이 추정치에 좀 반영이 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ESS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생기다 보니 주가가 좀 반응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소위 전기차 쪽의 그 성장 단계에서의 그 어려움, 캐즘이라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약간 좀 대안적 성격의 그래도 좀 비빌 언더 이런 쪽으로 ESS를 보고 있는데 그 정도로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자료 쓰신 것들도 그렇고 미국도 결국은 이제 에너지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을 충당하는 그런 이 AI와 트렌드적인 변화라고 하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그죠? 아까 얘기한 일시적인 공백을 메꾸는 게 아니라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좀 차지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기회도 있을까?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진짜 본질적인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기관들도 그걸 고민하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ESS가 당장 전기차 한 2, 3년 안 좋을 때 네. 죄송합니다. 그 2, 3년 안 좋을 때 좀 메꿔줄 수 있는 요소냐 아니면 완전히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느냐. 예. 저는 전자로 봅니다. 이게 네네. 완전한 게임 체인저라고까지 보지는 않고요. 그 일단 미국 시장의 연간 그 배터리 그 출하량을 보게 되면 전기차 배터리가 연간 지금 한 140기가에서 150기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ESS 용량은 한 50기가 정도 돼요. 그래서 뭐 3분의 1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상황인데 요게 둘 다 연평균 한 10%씩 성장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전기차가 조금씩 부진할 때 10% 성장을 못하고 지금처럼 보조금 폐지돼서 좀 부진할 때 ESS가 좀 메꿔줄 수는 있고요. 네. 대신에 이게 완전히 전기차 배터리보다 커지는 그림까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제 데이터 센터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 늘어나고 이런 것 자체는 맞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맞고요. 근데 뭐 최근에 화두가 그 과정에서 또 SMR을 포함한 또 원자력을 예. 중심으로 한 전력 충당도 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두 개 같이 갈 것 같고요. 그 네.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플러스 ESS가 모든 수혜를 다 받는다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기대치에 그동안 반영되어 있지는 않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ESS 수혜도 뭐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빠르게 기여할 줄은 몰랐었는데 이게 좀 반영이 되면서 이번 주가 상승에 좀 영향을 네. 줬었던 것이죠. 네. 역시 이 차분한 우리 베스트 애널리스트답게 만약 이게 약간 트레이딩 쪽에 어떤 네. 기대감과 희망을 준 그런 사이드에 쓰셨다고 하면 조금 더 강하게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네. 애널리스트시니까 네. 또 차분하게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죠? 지금 팩트 네. 체크를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오늘은 그러니까 이게 꼭 뭐 ESS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주제기보다 에너지 전체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에서의 내 2차 전지 또 ESS 우리가 얘기하려는 연료전지 이런 쪽으로 갈 텐데요. 그런 자료를 쓰셨습니다. 일단은 글로벌리 미국에서 전력이
부족하다. 이게 이제 그 출발점인 거죠. 그렇죠. 네네. 말씀하신 대로 전력 수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IT 기업들의 수장들이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딱 단적으로 느껴지죠. 마크 주커버그도 얘기하는 게 이게 AI 문제는 결국은 전력 문제로 귀결될 거다. 네. 전력 엄청 써야 된다라는 것이고, 샘 올트만도 얘기한 게 우리가 지금 이 AI 발전시키면서 이걸 감당할 전력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1기가와트급의 전력 당장 네. 충당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발간했던 콜라보레이션 자료도 네. 저희 배터리 섹터하고 에너지 섹터 다 같이 만든 자료인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당장 이 전력 공급이 부족한데 그 과정에서 빠른 건설 기간을 가진 전력원이 어디냐라고 보면 그게 확실히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쪽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 에너지원을 뭘로 쓸 거냐는 이게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해서 굉장히 다들 다양한 해석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만 증가할 거다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이제 건설 기간이 짧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요 태양광과 ESS 결합, 요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 자료를 이제 같이 내신 거군요. 에너지 쪽. 그러니까 연관이 그렇죠. 되는 네. 거예요. 그동안은 사실 우리가 2차 전지하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자동차 기기의 그런 동력으로만 그죠. 네, 에너지로 그렇습니다. 봤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에너지 시스템에서의 부족과 거기에 이제 소요될 수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료 쓰신 걸 보면 영어로 되어 있네. on time, on site.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그 어떤 장소에서 제공하느냐 이런 걸 텐데, 네. 누가 더 빠른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뭐 자동차 경주도 아니고 누가 제일 빠른데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이제 원전이나 네네. 혹은 다른 새로운 발전소들 나름의 효율성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성장을 할 건데 네. 지금 당장 또 전력 공급을 1기가 혹은 2기가씩 써야 되는 입장에서는 건설 기간이 3년 내에 들어오는 태양광과 ESS 결합 선택을 네. 또 늘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요번에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고 제목에 그 박사님 말씀 주신 대로 네. 온사이트라고 하는 건 또 그 와중에 이런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이 본인들의 사업장 내에 온사이트 전력 공급원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전력을 생산해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죠? 네. 네. 가능하다면 자체적으로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온사이트를 하겠다라는 네. 건데 그것도 역시 태양광 플러스 ESS 결합을 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한 60% 정도 돼요.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확실히 이 배터리 쪽은 말씀하신 대로 항상 전기차만 바라보고 뭐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느냐 혹은 미국에서 탄소 배출 규제 어떻게 하느냐 뭐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요거는 꼭 정책이 아니더라도 시장 논리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한 축을 우리가 얻은 거지 않습니까? 네. ESS와 요 재생에너지 결합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좋게 보는 것이죠. 이제 에너지를 다른 곳에서 저렴하게 생산성 있게 경제성 있게 만들더라도 사용하는 곳까지 오면서의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느냐? 그게 대표적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SMR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같이 갈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다.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SMR은 그래도 뭐 일반적인 원전보다는 건설 기간이 짧죠. 예.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유틸리티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SMR만으로 가는 수 혹은 재생에너지만으로 가는 수를 생각할 수는 없고 네. 두 개가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ESS 결합에 따른 배터리 수요 증가도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새로운 기회들을 포착하고 네. 치고 나가거나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냐. 그게 이제 우리 관심사인데요. 아까 자료를 좀 넣어주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사실 연료의 그 섹터들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SOFC 연료 에너지의 블룸 에너지 미국에서 주가 엄청 올랐대요. 요즘 보니까 네. 그죠? 네. 태양광 모듈 쪽에 퍼스트 솔라, 국내에서는 이제 셀메이커로 LG 에너지 솔루션, 데이터 센터 코로케이션, 에퀴닉스 이건 저도 좀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일단은
이 중에서 뭐 순서대로 좀 얘기할까요? 뭐부터 얘기할까요? 예. 예. 이제 근데 제가 좀 예.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예. 있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포함은 안 시켰는데 예, 이제 예. 플루언스 에너지라고 하는 ESS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제 분석하는 영역이라 말씀드릴 수 네네. 있을 것 같고요. 네. 블룸 에너지나 퍼스트 솔라는 이제 직접 분석 영역은 아니고 네네. 다만 이제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블룸 에너지도 그렇고 퍼스트 솔라도 그렇고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서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줄면 이들 타격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말씀하신 대로 주가들이 괜찮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는 함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액이 조금 변화는 있다 하더라도 시장 논리를 생각해 봤을 때 이들의 낙수 효과는 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개 기업에 대해서 네. 저희 에너지 애널리스트들이 또 좋게 좋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중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집중하면 네네네. 일단 고전에 일단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예, 예. 네. 연료전지 쪽은 이제 블룸에너지 주가도 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 태양광 쪽 퍼스트 솔라 알고 있고요. 그 데이터 센터 코로케이션 사업자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 의미만 큐닉스라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리츠 관련된 비즈니스. 부동산 관련 거죠. 네. 이제 거기에서 데이터 센터와 리츠 비즈니스를 결합해서 본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거기에서 이제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네.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도 네. 한번 듣고 넘어가야 돼서 예, 얘기한 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김현수 위원께서 커버하시고 이제 작업에 이제 동참하신 것 중에서 중요한 게 그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까 얘기한 굉장히 그 빠른 에너지 동력으로서 ESS가 그죠? 줄 수 있다는 거고 현지 생산도 갖추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 사업 부분에 지금까지 온 성과나 또 전망들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ESS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하루에 충방전을 여러 번 한다라는 예. 거거든요. 이게 전기차 배터리하고는 다른 특성이죠. 전기차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루에 매일 충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며칠은 쓰겠죠. 그렇죠. 며칠은 쓰죠. 예. 근데 이제 배터리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충방전 횟수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예. 충방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제 수명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네. 기업체들은 이제 새로 납품할 그 수요가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예. 말씀하신 대로 교체 수요가 자주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충방전 사이클이 좀 긴 특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원계 LFP 얘기까지 가는 건데 네. 왜 전기차에서는 중국의 LFP 잘하니까 이제 뭔가 LFP가 올라오면은 우리한테는 타격인데 네. 사실 전기차에서는 여전히 LFP 침투율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 자릿수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충방전을 그렇게 자주 이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LFP는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무겁고 에너지 밀도 낮고 대신에 수명 특성은 확실히 좋아요. 네. 이게 이제 인산철 배터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과 산의 공유 결합을 가지고 만든 배터리고요. 3원계는 니켈, 코발트, 망간과 산의 결합을 가지고 만든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이 산소와 결합하는 그 결합 강도가 인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LFP는 그냥 태생적으로 오래 가는 건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좀 복잡한 말씀을 드렸는데 LFP가 수명 특성은 3원계보다 훨씬 좋고요. 그래서 ESS에서는 LFP 침투율이 지금 미국에서도 95%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5% LFP를 쓰는데 ESS는 95%가 LFP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잘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다 중국이 해줬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ESS 관련돼서 북미에서 수혜가 미미했던 것인데요. 네. 이제 그 부분을 LG엔솔이 조금씩 이제 트랜지션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이제 시장 점유율을 뺏어 나가는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도 LG엔솔이나 해서 ESS는 3원계도 있었지만 주로 공략하고 하는 거는 지금 LFP 기반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LFP에 대한 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소재사 쪽에서도 LFP를 이제 공급하는 업체가 뭐 LNF 같은 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LG엔솔이 실제로 이제 이 ESS를 잘 하고 있고 현지 공장도 있는데 최근에 근로자 구금 사태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네네. 여기에 이제 공장도 지연되게 되고 현대차하고 그렇죠. 합작 배터리 네네. 공장인데 이런 것들이 또 한 번에 그칠 거냐, 네네. 추가적으로 나올 수 우려가 있느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부담을 주느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 네네. 요거에 대해서 먼저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요. 그것 자체는 미미하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결국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면 실적 추정치에 영향을 줘야 되고 그 실적 추정치가 그 해당 공장 지금 요번에 이슈가 발생한 조지아 공장의 실적 기여를 반영하고 있느냐 여부가 중요한데요. 네. 뭐 이걸 뭐 다행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고 조지아 공장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공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전기차 수요 안 좋고 네. 그리고 현대차는 지금 향후 2, 3년간은 순수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를 좀 강조하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공장의 그 LG 엔솔 매출 기여 시점을 저도 마찬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상당히 좀 뒤로 봐왔었습니다. 26년 이후로 27년 정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이슈로 인해서 건설 기간이 한 2, 3개월 지연된다라고 해도 일단 당장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요. 이미 그 공장의 실적 기여 시점을 뒤로 봐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은 작다라고 보고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건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이런 이슈가 계속 발생하면서 이제 다른 공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느냐인데 일단 그거는 이게 정말 뭐 그렇죠. 굉장히 뭐 복합적인 함수 관계니까 예.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느끼는 거에 답이 있다라고 봅니다. 현지에서 대체 가능 인력이 있는 업이라면 좀 타격이 있을 텐데 네. 뭐 트럼프도 코멘트를 했던 것처럼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진짜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에 네. 한국 기업들이 계속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이런 비자 이슈 때문에 생산 일정의 차질을 빚는 게 전방위적으로 확장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는 뭐 ESS 쪽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조금 짧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는 삼성 SDI가 꽤 최근에 좀 치고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관심인데 어쨌든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영향 큰 쪽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아까 플루언스 에너지? 네, 그것도 예. 조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맞습니다. 미국의 ESS 사업자고요. 예. 테슬라와 ESS 비즈니스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 기업들은 ESS 설치를 하는 기업이고 그들 기업에게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 배터리를 공급하는 형태의 네. 요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ESS 사업자니까 그리고 여기는 재생에너지 관련된 시장의 낙수 효과를 받는 기업이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한 20달러 하던 게 4달러까지 빠졌었습니다. 뭐 폭락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지금 한 9달러, 10달러까지 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에 4달러 왔던 게 오히려 또 2배 상승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하에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수요 꾸준히 증가하고 재생에너지와 결합되는 ESS 설치 수요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근데 이제 플러스 에너지의 그 약간 상승이 제약됐던 요인은 이들이 중국 기업인 AESC라고 하는 기업으로부터 LFP 배터리를 받아오기 때문이고요. 그 AESC가 미국의 공장을 아주 적게 갖고 있는데 거기로부터 이제 조달을 받거든요. 근데 그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바뀌었지만 변한 것은 요 재생에너지 관련된 지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제조업 리쇼어링 그리고 대중국 견제 기조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일관되게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근데 그게 이 결합이 되면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수혜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정작 또 그나마 지원을 해줄 때 중국과의 연관성이 있으면 아예 안 주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뭐 투자세액 공제 같은 거라든지요, 생산세액 공제. 근데 지금 플루언스 에너지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이걸 받아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지에서 LFP 배터리를 생산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향후에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어떤 차원에서만 본다면 최근에 열려진 이런 쪽으로만 본다면 뭐 블룸 에너지 이런 게 훨씬 눈에 확 띄고 그렇죠. 네, 그런 거고요. 이제 ESS 쪽으로 보게 되면 LG 엔솔을 보고 미국에 있는 기업 가운데는 이제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기업을 조금 비교해서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결국은 이제 2차 전지나 배터리의 수요 자체가 우리가 처음엔 전기차에만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지금 이제 어떤 전력 수요에 ESS가 있고 그 밖에 로봇, 특별히 휴머노이드 로봇, 그죠? 이런 거라든지, 뭐, 드론, 이런 쪽의 수요를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조금 시간도 멀어 보이고 좀 캐파 자체가 너무 제한적인 거 아닌가?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결국 저희는 뭐 이제
그 산업에 대한 얘기를 주가로 연결시키는 네. 직업이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시장이 아직 열리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비싼 멀티플이 방어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실적에 기여하는 바는 없죠. 뭐 거의 뭐 없는 수준입니다. 근데 네. 이제 향후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열릴지 가늠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뭐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엄청 빠졌어도 여전히 다 PER 100배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PER을 이렇게 높이 방어할 수 있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아직 열리지 않은 시장. 아직 꿈이 있다. 그렇죠. 꿈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뭐 숏의 실익도 없고 네. 인버스 사는 것도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신 길에 그러면 리튬 가격 얘기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올라왔던 것이 리튬 가격 상승에 기인한 바도 꽤 있기 때문에요. 근데 뭐 CATL에는 중국의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그걸 놓고 뭐 계속 규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로 좀 논란이 있더군요. 리튬 가격의 동향 그리고 이게 2차 전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요? 예. 예, 그 리튬은 이 수요는 다른 광물과 달리 배터리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뭐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산업재 수요가 대다수인데 리튬은 배터리 수요가 80%고 공급은 또 중국이 80% 이상을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작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재화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네. 소모적인 가격 경쟁을 억제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시진핑의 그런 표현이라면 뭐 당연히 이거는 이제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은 상수로 예. 보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게 수요 성장에 기반한 공급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기대하기 어렵고 대신에 리튬 가격이 지금 킬로그램당 원래 한 6, 7불 하던 게 88달러 갔다가 지금 다시 8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뭐 6불, 5불까지 깨지진 않을 거다. 대신에 추세적인 상승, 다시 20, 30달러까지 가기에는 수요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는 10달러 대에서의 이제 하향 안정화를 보는 예. 것이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양극재 기업들이 이전처럼 대규모 손실 나는 시기는 지났다 안 빠지니까요. 그 정도로 보고 있고, 그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럼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지금에서의 우리 이 ES 중심으로 한 셀이나 혹은 뭐 그게 결국 이제 소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셀이나 소재사 가운데 이제 어떤 이 포트 전략이나 그 다음에 가장 좋게 보시는 최선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그 일단 배터리 섹터가 좋을 때는 셀과 소재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했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좀 안 좋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되는데 방금 말씀 주셨던 메탈 가격 상승을 추세적인 상승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소재, 양극재를 사자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리튬 예. 가격이 추세적으로 20, 30달러까지 가는 그림을 전망한다라고 하면은 양극재 사는 게 맞고요. 저는 그 가능성을 좀 낮게 보기 네. 때문에 양극재보다는 셀이 지금 낮다는 생각이고 셀이 마침 이제 미국에서 ESS 생산하면서 수혜를 확실히 받기 때문에 저는 셀 메이커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은 최선호주이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은 35만 원이고요. 네. 자료 쓰신 거는 목표가는 45만 원을 네.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럼 이건 뭐 45만 원은 지금 PR로 보기엔 어렵겠네요. 뭘로 밸류 그렇죠.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배터리는 워낙 이제 장기 실적을 당겨오다 보니까 예. 말씀드렸던 그 12개월 포워드 100배 이거 가지고 예. 밸류에이션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예. 27년에서 28년 실적 기준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 밸류 지금 LG 엔솔이 상장 이후에 멀티플 최하단이 35배였거든요. 네. 그거 적용했을 때 나온 시가총액이 한 100조 정도 됩니다. 그게 네. 이제 40만 원, 한 초중반 정도 되는 것이고. 네, 2차 전지의 변화들, 네, 그 가운데 새로운 기회들이 항상 움트고 있는 거잖아요. 싹이 완전히 틀지 안 틀지는 가봐야 아는 거지만 그런 기회들 오늘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시장공감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